오늘은 피밸류와 가설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음,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저희는 항상 분포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모든 현상은 분포에 관심이 있어요. 이 분포는 중심과 퍼짐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 분석의 대상인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모집단을 대변하는 값들을 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모집단을 대변하는 그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화한 것을 모수라고 하고, 중심에 대한 모수는 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퍼짐 정도에 대한 모수는 시그마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데 굉장히 잘 뽑아야 된다. 어떻게? 모집단을 대변하게. 모집단의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뽑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랜덤하게 뽑는 거라고요. 아이고, 랜덤하게 뽑는 거라고요. 물론 모집단이 100만 명인데 한 명 뽑고 얘가 모집단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의 크기를 한정해 두는데 요거는 표본 집단의 크기는 학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원료 샘플링 할 때 루트 n 플러스 1을 하죠. 네, 요렇게 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학문마다 그 학자들이 연구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그런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자, 다시 표본 집단으로 돌아가서 표본 집단의 중심을 표현하는 건 뭐였어요? 산소의 평균. 그쵸? 산소의 평균이었습니다. 산소의 평균이었죠. 자, 근데 퍼짐 정도를, 퍼짐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단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균값이라고 치면, 평균으로부터 위쪽에 나올 수도 있고, 막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요새 가운데쯤 지나가는 게 평균이죠. 각값이. 그래서 요 평균에 대한 떨어진 거리, 이 거리를 편차라고 했고요. 편차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편차의 합은 그럼 0이 되겠죠. 그냥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편차의 합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차의 합이 0이 되버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더하면 0이야. 그래서 0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예, 제곱을 해요. 그래서 요 제곱에 대한 또 평균을 또 구하죠. 그렇죠? x바 마이너스 xi 얘를 다 제곱한 다음 더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표본의 개수를 나눠줍니다. 음, 뭐, 그래서 얘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제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루트를 씌워.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퍼진 정도를 대변하는 이렇게 구한 것을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량 중에서는 편차의 제곱합 평균, 분산, 그리고 분산의 스퀘어 루트한 제곱근,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만 생각까지 한 거예요. 저만 시간 것만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자, 이번 시간에 뭐 한다고요? 피밸류, 가설 검정.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가설. 우리가 많이 하는 가설 뭐가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저 매일매일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한 60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누군가 나한테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1시간 정도 걸려요. 맨날 60분 걸려요, 그럼? 아니죠. 어떤 날은 55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70분 걸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사고 나고 막, 그날따라 차가 겁나 많아. 그래서 그럴 때는 120분 걸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60분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60분 걸릴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쵸? 60분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들을 표현해서 우리는 보통 분포라는 것을 그리죠. 그쵸? 요 그려서 판단을 합니다. 확률, 분포, 함수라는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은 특정한 분포랑 굉장히 닮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규 함수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함수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좀 밑에 선이 안 맞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면 확률 분포 함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예, 여기 요 면적을 뭐라 그래요? 요 면적이 확률이에요. 이 면적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요 면적 다 더하면 1이 되죠. 100%니까. 그쵸? 그럼 60분 정도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60분 정도의 확률은 이쯤 위치하겠죠. 예, 가운데쯤 있겠지. 70분은 이쯤 위치하겠지. 120분은 이쯤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보통 이쪽에 나와. 60분이 걸릴 확률이 제일 커. 그쵸? 근데 이거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고요. 그쵸? 어느 날 내가 이사를 해서 조금 더 멀어졌어. 그래서 야, 이사했는데 어느 정도 걸려? 한 80분 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60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55분 걸릴 때가 있고요. 70분 걸릴 때도 있고요. 8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왜 80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멀어져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것 같아. 가장 큰 확률들이 이동했을 것 같아. 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통계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통계적으로는요, 요런 생각을 해요. 자, 내가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막 모아봤는데, 100번 정도가 거의 60분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 네, 100번 정도 뽑았는데. 근데 가끔 한 몇 번? 한두 번? 세네 번? 막 요 정도는 정말 이쪽에 나올 때도 있어. 차가 겁나 막혀서.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이렇게 120분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 기준은 95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 근데 극단값이 가끔 5번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80분 걸린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한 95분 정도는 80분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가끔가다 진짜 60분이 나올 때도 있고, 가끔가다 막 2시간 반씩 걸릴 때도 있어. 기준은요, 항상 5번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이 설명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5% 정도는 5% 정도까지는 봐줄게. 5%가 넘어가잖아. 5%가 요, 요 95% 정도는 봐줄게. 이 5%보다 더 작아지잖아? 이 극단값으로 가버리잖아? 요 정도의 확률을 얘기하잖아? 그럼 나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 요거는 60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난 80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 확률이 요만큼 나와야 내 주장을 필 수가 있겠죠. 면적이니까. 5%는 이만큼 칠해질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으려면 5%보다 작은 면적이 나오겠죠. 요 면적이 작다는 거는 극단값으로 간다는 얘기고 요 면적은 그럼 5%보다 작아야 돼. 한마디로 내 의견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가설은 귀문가설, 영가설, 원래 있었던 상태, 원래 있었던 상태에 60분 귀문가설로 둡니다. 출퇴근 시간은 60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뭐예요? 이사했더니 80분으로 바뀌었어. 80분으로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5%보다 면적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요 5%를요, 여기에 위치한 요 바닥에 요 값 있잖아요. 요거를 기강력이라고 하고요. 이 5%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p-value는요, 유의 확률이라고 해. 이름이 너무 다 비슷하죠. 자, 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내 주장이. 내 주장이 의미가 있어. 5%보다 작으면. 그 기준이 뭐야? p-value야. 이 p-value는 그럼 유의 수준 5%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p-value는요, 우리 주장을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판별하는 기준은 5%고 요것을 요 판별하는 이 값은 5%고 5%보다 p-value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0.05 숫자로 얘기하면 0.05죠. 요거보다 작아야 돼. 뭐가? p-value가. 0.05보다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 극단값이 나온다면 음, 너의 주장을 맞다고 할게. 근데 항상 통계학은요. 기본에서 먼저 바라봐요. 그럼 기문가설을 혹은 영가설 H0를 기각하는 게 되겠죠. 언제? 5%보다 p-value가 작을 때. 기문가설을 기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주장 맞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그래서 기문가설은 원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통계학에서는 5%가 기준이 되는데 이 5%를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 5%랑 비교는 뭐랑 해요? p-value. p-valu만 하는데 이 p-value는 유의 확률이라고 한다. 음.
유의 수준보다 p-value가 작으면 내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은 보통 어디에 쓴다고요? H1에 적는다고요. 이 H1이 뭐예요? 대립가설. 잘 몰라도 돼요, 표현 방법. 네. 기존의 상태는 제로라고 해서 H0으로 써요. 네. 그래서 얘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데, 혹은 영가설이라고 해요.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H1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야. H0는 뭐예요? 원래 있던 상태야. 현재의 현황. 근데 현재의 현황인데 내가 무언가를 밝히려고 하고 싶어. 그 밝히고자 하는 것이 내 주장이겠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유의 수준 0.05보다 유의 확률 p-value가 더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더 작으니까 기문가설을 기각하고 얘를 기각하니까 내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p-value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윗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아랫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실제로 업무를 할 때, 판별을 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제가 기술통계 T테스트 회귀분석 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